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52분의 3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타는 정부. 규제 해제책을 아무리 많이 내놔도 투자자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헬리오시티 아니라 둔촌주공도 허그를 통해서 보증금 도와줬더니만 야, 수수료가 비싸니 뭐니 이 개인의 이기심 아니 집단의 이기심 야 바라는 게 끝도 없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급매물 다 나갔다 이런 뉴스 지난주에 허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급매물 다 나갔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급매물이 더 나오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간 순위를 살펴보시면 대구가 강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강, 대전 1중, 그 다음에 2약, 부산도 많이 하락하는 곳에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구 뒤를 따르고 있고요. 야 그러면 대구보다 더 심하게 하락하던 대전이 하락률 낙폭을 많이 줄여 나갔어요. 그렇다면 야, 대전이 반등하는 게 아닐까? 그럼 또 대구도 반등하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살짝 쳐다보기도 해봤습니다. 몇 군데 살펴봤는데요. 규제 해제 이후에 급매 나갔다고 했는데 급매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급매가 다시 나왔어요. 몇 군데만 살펴볼게요. 앞산 비스타동은 급매 나갔다고 하는 시점에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가 기준이요. 봉도 가성파크 드림 급매 한 개 나갔나 싶었더니 웬걸 매물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4억짜리를 다시 4억 2,500 올려놓지 않았을까? 봉도 가성파크 드림 거래되는 이력 기억이 없거든요. 아마 요 가격이 조정됐지 않나? 분위기 바뀌었네? 다시 호가 올리자. 이런 분위기.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봉도 하우젠트 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가격 더 떨어진 게 나왔어요. 급매가 사라지니 급매가 나오더라. 오히려 이런 분위기입니다. 취득세 한 개 더 살려고 했는데 나 1주택자는 한 개 더 살려고 했는데 취득세가 부담이네. 한 개 더 살려고 했는데 대출이 잘 안 나오네. 뭐 특례보금자리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1주택자가 한 개를 더 살 때는 특례보금자리론 활용 가능합니다. 근데 1+1인 상태에서는 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1에서 플러스 1을 하려고 할 때는 특례보금자리는 가능해요. 한 개 더 살 수 있는 방향은 정부에서 열어뒀어요. 근데 취득세도 조정대상지 해제되면서 한 개 더 살려고 하면 8%였지만 1에서 3%로 이미 줄어들었어요. 한 개 더 살려고 했는데 취득세가 부담이네 하는 사람은 3주택자부터는 좀 여전히 부담일 수 있어요. 근데 3주택자 이상 되면은 웬만하면 대구에 종부세에 걸릴 확률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취득세를 또 좀 깎아준다고 하면은 또 나중에 종부세가 또 걸리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또 양도세를 좀 깎아주면 어떻게 하는데 금리도 좀 깎아주면 금리도 정부에서 화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지 않고 오히려 그 급매만 더 늘어나더라. 거래량 살아나지 않더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규제 많이 풀었네. 이제 금리만 내리면 되겠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 전까지 금리와 집값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미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상황. 하지만 일단 지르고 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하게 물리고 나니까 말이 없어졌어요. 말이 없어졌습니다. 정부 입장 규제 풀어주면 산다면서 투자자 입장 규제 풀어주면 사긴 사는데 더 풀어주면 하고 끊임없이 힘겨루기 하고 싶다. 정부 입장에서 정말 난감할 거예요. 둔촌주공 아시잖아요. 얘 얼마나 궁지에 물렸습니까? 얘를 살려주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했는데 그 효과도 미지수에 빠져버렸더라. 그럼 나머지 분량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말입니까? 270만 개 공급해야 되는데 와 몇 개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위기라면 미분양 주택도 사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자, 매수 의지수 맨날 보는 지수 또 보고 또 봅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금 다 바닥으로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럼 언제 이렇게 몰린 적이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2008년에서 9년으로 넘어갈 때 전국적인 침체가 왔을 때 자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때 어디가 먼저 치고 나갔느냐면 대구는 먼저 꼬라박기 시작했어요. 그전부터. 왜냐면 미분양도 많이 쌓이고 지역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먼저 치고 나가는 지역을 보니까 울산 지금도 혹시라도 치고 나간다면 울산 괜찮습니다. 와 저는 울산 갈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그 소득 수준 대비 집값은 낮은 부분은 있죠. 그럼 그들의 삶은 더 풍요로울 수 있겠죠. 돈 잘 쓰고 다니잖아요. 당장 대구 지역 지금 가스값만 올라도 부담스럽습니다. 대구 빨간불 들어왔어요. 당장 소비를 줄이고 외식을 줄이고 했는데
또 그렇다고 집을 춥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뭐 노인 인구들 이렇게 많이 사망하고 뭐 심장 쪽에 막 쪼이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집이 추우면은 안 되겠구나. 요런 교훈을 얻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집달식에 있어야 되지. 외식은 못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든든하게 먹어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쓸 돈이 정말 많이 없어지는 부분. 다시 반등한다고 나간다고 했을 때 이 파워풀한 대구를 내세웠지만 뭡니까? 대구에서 큰 산업체 하나, 큰 대기업 하나 유치하는 거 없었어요. 로봇이니 뭐니 전기차니 뭐니 하지만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요. 나중에 치고 나갈 때 뭘로 치고 나갈 건가요? 이때 전국적으로 치고 나갈 때 산업 굉장히 호황을 보였던 지역들, 산업적으로 호황을 보였던 지역들, 뭐 중국이 잘 나가줬으니까 또 다음에 중국 잘 나가준다는 그 전제하에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독일은 건스만 있으면 막 진보다리 싸들고 중국을 바리바리 쫓아갑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거리 두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예감 들지 않습니까?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중국 뒤로는 앞으로는 중국을 욕하지만 뒤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실리를 좀 챙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은 경기가 급반등을 할까? 급반등을 한다 손 치더라도 뭐 다른 거 제가 함께 보고 싶은 영상에도 올려놨는데요. 전기차 부분 쉽지 않다. 배터리 부분 쉽지 않다. 반도체 부분 쉽지 않다. 요 관련 영상을 한 개 올려놨어요. 그 다음 근래 모양새는 지금 다 바닥인데 조금만 반등했어도 뉴스에서 떠들지만 시장은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그냥 꼼짝 마라 한 그런 분위기. 꼼짝 마라 하는 분위기.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때 상승 매수 지수 올라가네요 라고 언론에서 떠들었지만 뭐 큰 변화 없었어요. 다시 대규모 규제 해제한 이후로 다시 그때 정도 수준, 아니 그때보다 규제 해제 전보다 오히려 더 못한 수준으로 매수 우위 지수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요. 10 아래에 있는 곳이 더 많다. 자, 12월 26일자부터 가져옵니다. 대구에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줬었죠. 마이너스 0.87, 조금씩 안정화됩니다. 마이너스 0.72, 마이너스 0.63, 그러던 것이 가장 최근에는 마이너스 0.61까지. 근데 이게 안 떨어지는 느낌인가요? 떨어지는 낙폭이 줄었다 뿐이지 매한 가지 상황입니다. 이 기울기를 보시면 이 초록색 대구 지역이거든요. 급격하게 오다가 팍 꼬꾸라졌다가 다시 이 정도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이동평균선을 따져보면은 그냥 하락 그대로 유효하구나 이런 느낌. 인천은 눈에 띄게 정말 심할 때 대비 거의 절반 정도로 하락률 낙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하락은 진행 중, 여전히 입주는 많다. 다른 지역들은 그나마 조금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데 좀 부산이 낙폭을 키웠던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긴 하고요. 대구와 대전의 자리를 이제 부산이 이어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입니다. 대구 그나마 조금 나아졌습니다. 상황은 구별로 살펴보시면은 달서구와 달성군이 좀 뼈 아프더라. 항상 달서구는 워낙 인구도 많고 빠져나갈 때도 화끈하게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달서구 인근에 다 이제 붙어 있잖아요. 달성군도 붙어 있죠. 인근의 남구, 서구 이게 빠져나갈 자리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인구가 생각보다 많이 유출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전세 가격 지수 살펴보시면 대구 마이너스 0.74,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 맞습니다. 매매 지수보다 전세 지수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84.5까지 요 자리를 이제 부산에 내주지 않을까 싶은 정도. 수성구가 한창 많이 빠질 때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빠지는 곳은 달서구가 1위, 동구가 2위 요런 순. 여전히 수성구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수성구 범삼 안산만 해도 입주 앞두고 휘청휘청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근래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되었는데 그 하락폭이 생각보다 커서 좀 큰 충격을 안겨주곤 했었죠. 주간 신고가 비율 대구 신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주간 거래량 일부 여기 LH의 영향으로 일부 좀 살아나기도 했었고요. 아직도 LH 영향이 약간 있지만 그냥 변화가 없다 이 정도 수준. 바닥을 계속해서 기어가고 있는 모습. 부산이 뒤를 따라오고 있잖아요. 나중에 대구가 먼저 반전하고 그 다음 부산이 반전하고 이런 식이지 크게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매매 거래량 전국적으로 다 같이 바닥을 기고 있는 가운데 23년 01월 달은 전국적으로 아마
지표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최저의 거래량 또다시 갱신해 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규제 해제 이후에 변화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직 12월달 자료까지만 있어서 그런데 1월달 자료까지 넘어와도 변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덩어리를 요 위쪽으로 한 단계 올려갈 거라고, 이 정도 풀어주면은 거래량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더 떨어지는 거래량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대구가 전세 거래 빨간불 맞아요. 빨간불입니다. 매물은 계속 쌓여가고 있더라고요. 올해 입주가 많아서 특히나 좀 더 많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먼저 떨어졌다고 해서 먼저 반등하기에는 대구가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느낌. 매물은 부산이 더 많아요. 하지만 아파트 인구수로 놓고 봤을 때는 매물 1위는 여전히 대구가 1위더라. 그러면 인천도 야 입주 물량 많잖아 라고 하지만 인천 인구수 대비로 따져봤을 때는 매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치 자체는 인천도 물량이 많긴 많아요. 하지만 인구로 놓고 봤을 때는 인천 생각보다 매물 안 많네. 대구가 여전히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고요. 전세 매물 살펴보시면은 1위가 부산, 2위가 인천, 3위가 대구. 요걸 다시 또 먼저 부산하고 보면 부산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지경으로 가는지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물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매물이 규제 해제 이후에 매물이 줄어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매물이 약간 반등해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다른 지역들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매물이 줄어드는 추세를 오히려 멈췄다.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 맞죠? 설날 이후에 물론 반짝 줄어들긴 하겠지만 다시 지금 뭔가 추세가 다시 바뀌었어요. 한 주 만에 추세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 3주, 4주 지나면 근래 추세의 흐름이 바뀌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힌트는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매물 대구는 여전히 높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대전이 매매 가격 지수가 조금 안정을 보이잖아요. 주간 실거래 지수상에서 대전의 전세 매물이 조금 꺾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남은 명절 잘 보내세요.